가지급금이 또 하나 무서운 건 또 그런 거겠지 사실은. 어딘가에서 이 가지급금은 송금분 산입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가지급금이 5억이 있어. 네. 근데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을 받았어. 대출을. 네네네네. 그럼 10억을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10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 맞아요. 그게 만약에 그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면 그 이자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함이니까 그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자잖아요. 맞아요. 나가는 이자가. 네. 근데 내가 여기서 5억을 받았잖아요. 네. 가질금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5억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줘요. 아, 그럼 나머지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 대표가 가져간 건데. 아. 또 네가 이거 빌려서 대표 주려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대부분 정책자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가지급금이 막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럼 정책자금 신청하면 편할까요? 애초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표상에서 어떻게 요령 있게 제가 그때 선을 잘 타야 돼. 선을. 네네. 응? 선을 이렇게 잘만 이렇게 잘 타준다고 하면은 네. 또 그렇게 처리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거 약간 이자 말고 음.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이 또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자를 낸다는 건 뭐냐면은 정당하게 이자를 내고 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자를 내고 쓰면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자를 안 내니까 그쵸. 이자를 안 내면서 그 이자가 또 원금이 되겠죠. 네. 똑같은 금액인데 내년 제표를 보면 또 늘어나 있고 그쵸. 그 다음 연도를 보면 늘어나 있고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자가 원금이 되니까 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건데 만약에 근데 그게 이자를 내는 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유지에 대한 수단인 것 뿐이지 그쵸. 해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정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가질금은 그거예요. 대표님이 받아서 대표님 돈을 쓴 돈이니까 네. 대표님 개인 돈 받아가지고 법인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럼 해결이 돼요. 되게 쉬운데 어렵네요. 아니 이게 답이야. 진짜로 이게 답이에요. 대표님 그쵸, 그게 받아서. 정답인데. 근데 대표님이 많이 가져가면 네.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소득세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또 그렇게 따지면 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네. 전제가 달라지겠죠. 그쵸. 세금도 덜 내고 이건 또 고치고 싶다. 그쵸. 그게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궁금해지는 게 많아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럼 대표님 지금은 대표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본금은 얼마셨는지 궁금할 것 같고 지금 제표 최근에 제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이구 등기상의 임원은 누가 돼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다르시잖아요. 회사 상태를 아는 게 다 제일 다르니까 중요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제부터는 진단을 내려야 되면은 이런 거죠. 물어봐야지. 네. 담배는 뭐 병원 가면 물어보잖아요. 담배 피세요? 술 드세요? 그쵸.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네네. 이거는 어떻게 호흡기를 띄워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지 이 정도 파악을 하기 시작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도 해결이 안 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지가 있다면 해결이 되시는 거. 의지가 제일 중요하네요. 네, 의지가. 정말이에요. 의지가 있다면 네. 해결이 되시는 거고 적극적이시라면 충분히 해결이 되세요. 진짜 27년, 30년 동안 법인 운영하시면서 고집스럽게 운영하신 분들 진짜 많으세요. 많죠. 많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부터 운영을 하셨는데 그만큼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을 만나뵀을 때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정말 노력해서 키워놓고 결국은 근데 마지막 시점을 놓고서 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가지급금들이 너무나도 쌓여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되세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봤었던 사례 중에 몇십 년 동안 아무튼 일하고 퇴직한 이사님이 계신데 그게 그대로 어떤 가지급금이 뭐 생겼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네. 드러내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금자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받았던 상여가 문제가 됐던 케이스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의 개념보다는 다른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근데 형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지급금의 형태로 왜 가지급금의 형태라고 하냐면 결국은 갚아야 되는 돈이 돼 버리니까.
네, 갚아야 되는 돈 혹은 이거 받았으니까 세금 이만큼 내라고 하는 그런 돈이 돼버리니까. 아, 이 부분을 네. 저희가 다음번에 기획을 해서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건데. 네.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네. 준비를 못 해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피하지 못했던 거고 사실은 이게 피해야 되는 거야라는 의식도 없으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듣고 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이 가지급금 해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표님 의지. 그게 뭐든지 의지입니다. 그쵸. 대표님의 의지가 네.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실질적인 해결은 인정이자로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금리를 설정을 하는 거죠. 왜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요새는 안 그렇지만 저 때만 해도 체벌이 엉덩이를 맞잖아요. 안 맞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엉덩이에다가 손수건 몇 장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아픈 거야. 덜 아픈 네네네. 거. 이자를 정한다는 건 덜 아프려고 정하는 거고요. 안 아프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인을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다 짠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덜 아픈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그것도 정하실 때 잘 정하셔야 돼요.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정해놓으시면은 그 인정이자만 못한 결과가 또 그쵸. 나와요. 네네. 문제가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긴 되고 여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중요하죠. 저는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과외는 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과외는 할 수 있어요. 1대1로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부분을 해서 분명히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 아니고 과외하는 사람. 과외 선생님이네요.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좀 가지급금을 실제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사례를 가지고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